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희나입니다.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월 현재 서울 지역 분양 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보니까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게다가 전 주택형을 통틀어서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남권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이고요. 기존 아파트의 시세도 10억 원을 웃도는 곳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실수요는 물론이고 저금리 시대에 임대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소형 주택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야 할 소형 아파트가 감히 서민들이 넘보지 못할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플러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을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전화나 문자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도시의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신축 분양 물량의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수요의 쏠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산업 신체와 그에 따른 구조 조정과 또한 여심 신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이 확대 시행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산업 침체의 그 극단적인 칼을 대고 있는 경북 지역과 전북 지역은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공급 영향으로 인해서 대구와 충남 등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매매가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해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의 오름폭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지역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인천까지도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전국의 매매가를 수도권 자체가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이 0.05%포인트 지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폭 자체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전세 시장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전세가 자체를 본다면은 이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있지만요. 이 상승폭도 이제 이사 시전의 어떤 마무리라던가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이사 시즌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네, 봐야겠죠? 그렇죠. 이사 시즌이 끝났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신축 네. 분양 시장 자체도 또한 5월, 6월, 7월 달이 어떻게 보면 올해 전국의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에 따른 기대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상승의 국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특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인천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면서 가격 상승은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넓은 어떤 그런 대지 면적도 있긴 하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들, 특히 이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체 전세
전세 시장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그 상승폭을 쥐어잡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 살펴봤습니다. 전세가의 경우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매가는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방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무료 부동산 세미나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살펴보는 부동산 고민 플러스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동산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망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전화 주시고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님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자 신청자님께서 먼저 전화 주셨네요.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지금 송파구 방이동에 네, 그 올림픽 베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그걸 지금 이제 저희가 팔아야 되는지 전세를 줘야 되는지 8월 달에 이사를 하거든요. 네, 이사는 벌써 계획이 잡혀 있으시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올 7월이나 8월에 지금 이사를 예정하고 계시고 현재 거주 중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베어스타운 아파트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 좋을지 질문 주셨네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해요. 인사 네.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분양받은 거여가지고요. 최초 분양을 받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언제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저 그 미사지구 분양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사지구는 어떤 거를 매수를 하셨죠? 그 민영에서 지은 그 포스코 10블럭. 그러면은 이제 대충 입지 시기가 올해인가요? 8월 초요. 예, 요번 올해. 연도 8월 초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게 걱정이신 거죠?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유를 좀 더 하세요. 어차피 일시적인 2주택자의 유예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8월 달에 입주하신 후에 전세나 월세로 보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네. 동네 살고 계시니까 왜 그런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 집 앞에 바로 9호선이 원래 개통 예정이었는데 그 연장돼가지고 기간이. 네, 그렇죠. 원래는 네. 2015년 3월 달에 9호선 3단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미뤄졌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중순쯤이면은 아마 개통이 될 거다라는 그 코레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개통이 돼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네. 2개 동짜리 아파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네, 지금 최근 1년 사이 가격 상승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네. 하지만 3년짜리를 본다면은 지금 보시면 2014년 2월 달에 한번 상승 국면이 있었고요. 네. 또한 2014년 10월 달에 상승이 있었고요. 또한 2015년 상반기 때 상승의 기울은 있었어요.
네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부동산이 시장에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예요. 특히 2014년 9월 달엔 9일 대책이 나왔었죠. 네네. 그다음에 2015년 상반기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가격이 다들 올랐죠. 네. 이 아파트는요, 나홀로 아파트지만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어떤 부동산의 경기 변동에 어떤 큰 영향을 받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인근에 있다면은 그런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도 쉽게 반영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9호선 3단계 개통, 이때도 가격 상승은 충분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3년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또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그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네. 그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미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신도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시고 그때 되시면 더 가격 상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삶의 쾌적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근 지역의 어떤 강동구라던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강일지구 같은 경우보다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하남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가 된 데들도 있는데 이런 전세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떤 인근에 있는 강동구라던가 이런 사람들,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 어떤 이런 재건축 이주 수요들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강동구의 전세 가격이라던가 매매 가격까지도 떨어뜨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흡수를 해서 하남 지역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격 상승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 짧게 질문 가밀지구. 주실까요? 네. 근데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 분양하고 거기는 어떤가 할까요?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네. 언제 그 주를 하고 언제 분양을 하고 그 향후 전망은 어떤지. 강일지구요? 가밀이요, 가밀. 하남 가밀. 그러니까 하남 미사지구 바로 옆에 있는 강일지구요. 네, 거긴 벌써 서하남 입주가 다 IC 쪽에. 끝난 완성된 도시죠. 아, 하남 서하남 미사가 IC 지금 쪽이요?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경우 지하철 개통이라는 큰 호재가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호재가 진행된 이후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 통 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긴 연휴를 끝낸 이제 아침이라서 그럴까요? 지금 좀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내용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 지금 현재 네.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955-2의 동양아파트 네. 그걸 좀 어떻게 매매를 할까 해가지고 지금. 네, 지금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동양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몇 평형 보유하고 계신가요? 25평이에요. 25평형이요.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네. 네, 실제 거주하고 계신데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매매하고 네. 난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지금 이사를 생각하시나요? 아,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이요. 네. 100-1번지 지금 푸르지오 대호 푸르지오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네. 그 아파트를 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좀 전후가 어떻게 괜찮나 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향후 전망, 매도를 해야 될지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네네. 현재 이사 가실 아파트도 이미 결정이 돼 있으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과 네. 두 분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동양 아파트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거주를 하셨나요?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주를 할 경우에 기존의 네. 아파트를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혹시 월세를 두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나요? 네. 아, 그러시고 그럼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동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네, 일산역 근처에 있죠. 네, 가까워요. 한 네, 7분거리요.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이 일산 지역 전체적으로도 가격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오래 기간 동안 일산 지역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되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언제쯤 되나 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었고 GTX라던가 아니면 3호선 연장이라던가 이런 많은 기대 심리들이 계속 쌓여만 가다가 한 번에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번에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네, 물론 일산에서의 주 상권 같은 경우는 일산 호수공원 인근이 가장 살기 좋은 어떤 지역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위쪽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일산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좀 더 보유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좀 한 2년 정도 보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탄현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동그라미 치면 대략 이 정도 위치에 되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실입주를 하실 거고요. 네네. 2018년이요. 2018년에 입주를 하실 거고 또 새 아파트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의 아파트를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여기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여기 한 평방에 1,020인가요? 그 정도면 대충 한 2억 6천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2억 6천만 원 정도에 받으셨고,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지능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들이 25평 아파트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네네. 가격 차이가 1,000만 원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한 2008년, 2009년도쯤에 입주가 된 것들인데 기간 차이가 충분히 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간에 기존에 했던 한 최근 5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분양 가격에도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이 지역 새 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냐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탄현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네. 여기는 2009년 탄현 인근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에 입주가 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2000년대 초반에 입주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입주 기간 자체가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25평 아파트의 가격은 같아요. 네. 그 소리는 그만큼 수요가 아무래도 좀 더 중심지구로 몰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좀 다소 좀 중심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외져 있는 네네, 일산이지만 맞아요. 네. 많이 외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도 일단은 이 일산에서도 이 주염역 인근이라던가 대화역 인근 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그 다음 마무리가 탄현역 인근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것과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비슷하게 올라가긴 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를 해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후에도 조금은 더 시세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사연들 몇 번 좀 보도록 할게요. 0755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평수는 25평형이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는 걸 보니까 아마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삼성 공동역 인근은 삼성 레미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동역 인근은 앞으로 분양이 될 입주가 될 아파트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도 있고 삼성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 아파트들이 삼성 상당히 아파트들이 몰려 너무나 있어요.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차인가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등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삼성 신공동 레미안이나 등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 밑에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삼성 아파트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본인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가, 몇 년이 되었는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사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0에서 5년 정도 신규 분양부터 5년 정도 된 것들은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가 올랐고요. 5에서 한 15년까지는 대충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15년 이상 된 것들은 5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걸 단순히 보신다면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도요.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연식이 됐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공덕역 인근으로 상당히 많은 삼성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데요. 현재 그 건축 연도에 따라서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73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강북구 수유동 형인 휴아름 아파트 매수 고려 중인데요. 매수 시 향후 전망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매수 문의 주셨네요. 네, 강북구 수유동의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수유동이라는 특징을 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수유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강북의 상권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북 지역은 중심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 자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은 크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직장이고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가 첫째 직장이라던가 교육 환경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상승도 조금은 다소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기보다는 다른 강북 지역이라던가 은평 쪽이라던가 이런 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02-3772-0273번 그리고 샵의 3772번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고민 사연들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매물 플러스 시간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매물 플러스 시간은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이봉주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물건 좀 엄선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7.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16제곱미터, 준공은 16년도 9월 달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층에 3층 매물이고요. 투룸 매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1억 7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전세 시에는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입지여건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지는 석촌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촌역에서 한 35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보를 걸으시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위쪽으로 보이시는 2호선 잠실역이 보이시고요. 본 매물지는 8호선 석촌역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9호선 연장 개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호선 연장이 개통되면 또 9호선 석촌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 3호선 가락시장역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시면 2호선, 8호선, 9호선, 3호선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망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보이시는 올림픽대로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남쪽으로 보이시는 거는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로망도 굉장히 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생활 편의 시설 부분도 많이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은 아무래도 2호선 잠실역 사거리에 보시는 이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롯데월드도 지금 들어올 거긴 하지만 뭐 면세점이라든지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또 잠실역 지하상가 뭐 다양하게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한 신천역 쪽으로 또 새마을시장, 또 우측으로는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이쪽에 갤러리아 팰리스라든지 롯데캐슬 골드 같은 이제 주상복합들이 또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또 상가들이 1층 상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네일아트샵부터 수제비누 가게 같이 다양한 이런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생활 편의시설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송파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송파의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국제계량 복합지구라든지 또한 잠실역 쪽에 지금 제1롯데월드라든지 삼성 SDS 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 법조단지들의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의 파급 효과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석촌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매물지를 가서 보시면 이쪽 지금 송파대로입니다. 이제 송파대로 기점으로 기본 상권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매물지 안쪽으로 골목 상권은 기본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좀 지가가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으로 뭐 특별히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염려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1롯데월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 아니면 문정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 수요가 가장 크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지에서 도보로 한 350m만 떨어지면 8호선과 9호선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송파동에서 유일한 8,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또 강남 쪽에서 이제 거주비가 아무래도 송파가 강남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넘어오시는 그런 수요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금액이 상승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1롯데월드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1롯데월드가 이제 곧 개장이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정도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 상주 인구만 한 1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1만 명 정도의 일부 인원이라도 임대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가락 농수산물 시장 2단계 현대화 사업 진행 중이고요. 문정 미령 업무단지, 법조단지죠. 이제 법조단지 같은 경우도 동부지검이 이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12월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법조단지 동부지검하고 검찰청 넘어오면서 이런 파급 효과도 충분히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건축 면적은 17.85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39.16제곱미터. 16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층에 3층 매물이고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와 CCTV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에 뭐 인덕션, 세탁기, 다양한 빌트인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6m, 6m 도로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점을 좀 살펴보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집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또한 2018년도에 다수의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 발표 시점에도 물론 집가 상승이 되지만 완료 시점에 이제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집가 상승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점이라고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코너도로에 입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후의 환급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송파 지역의 공급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의 강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주차 문제와 이제 선분양 매물이다 보니까 직접 가셔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유의사항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2억 8,500만 원,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의 수익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02377-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제가 2010년도에 그 영인시 수지구 네. 그 센트레빌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매입을 하고 전세를 줘놨는데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분양가하고 지금하고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잘 몰라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네. 전화 네. 잘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에 네. 거주하시면서 지금 용인 쪽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단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네.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지금 뭐 이제 손실을 보고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네. 네, 네, 분양을 받으신 거고요. 네. 몇 평형을 받으셨죠? 58평을 받았어요. 센트레빌 58평형이면 대략 한 8억 가까이 됐겠네요. 예, 바로 그거 저기 네. 다 합쳐서 8억 2천까지. 예. 아, 뭐 취득세랑 이런 것들 다 합쳐셔가지고. 네네. 그러시고 지금은 시세가 그 동네 자체가 네. 그 정도 대형 아파트에 그 정도면 지금 평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한 대충 한 6억 정도 선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지역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이든 어떤 개발 호재라던가 교통 호재가 있다면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분당선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죠. 네네. 하지만 신분당선과 거리도 상당히 멀리 있고요.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말씀하신 아파트 자체가 신봉동 센트레빌 아파트가 이쪽 저기 구석에 있고요. 네네. 네, 지금 가까이 있는 성봉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지구청역 자체도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역세권이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고 또한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신분당선 자체가 젊은이들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네.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32평형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는데 그 네. 이상의 아파트들은 이 역과 여기 개통됨과 어떤 연관성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좀 많이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도 타이밍은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네, 일단 매도 타이밍은 지금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님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971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강동구 성내동 505번지에 3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강동구 성내동이고 주소 지금 번지수까지 보내주셨거든요. 네, 향후 전망 짚어주시죠. 네, 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일단은 중심 주거 지역 안쪽에 있습니다. 이 역과의 거리도 한 대략 5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지도를 멀리서 보면은 이 보시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던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호 뉴타운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네. 어떤 이런 개발 호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인해서 2000년도 초반 때만 해도 이 지역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빌라들도 우리가 보통 여기 다세대들도 가격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3룸으로 말씀하셨으면은 3룸이 대충 한 18평에서 실평수가 한 20평 정도로 봤을 때는 가격이 한 1억 후반대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전세 다세들 같은 거 보면은 대략 2억 5천에서 3억 선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빌라들도 보면은 3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에서 3억 5천 사이로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면 오래들수록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걸 보신다면은 천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절반 정도가 지정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개발 호재로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한 이 빌라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의 빌라도 어떤 뉴타운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 좀 가격 상승을 기대할 만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요.
매도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계속해서 02377-0273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라도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전문가 의견 투자 시 참고사항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매물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건물 유형은 이제 다중주택 전체 통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그 사진이 이제 실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135.5제곱미터, 연면적 같은 경우는 299.7제곱미터고요. 준공은 이제 16년도 1월달에 준공한 신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원룸이 12개 세대, 3룸이 1개 세대에서 총 13개 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16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보증금 4억 3,800만 원에 월세 621만 원, 관리비 72만 원을 합치게 되면 한 700만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이 5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5,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본 매물지는 이제 상도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도역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 보시면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도변에서도 한 개 이면도로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을 좀 살펴보면 방금 제 7호선 상도역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9호선이라든지 또 1호선도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편리하시고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권 진출입이 또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또 갖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시면 주변에 뭐 중앙대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트들이 굉장히 많고 또 동작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현충원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는 이제 근린공원 같은 여가생활 즐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위쪽에 보이시는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 또 흑석동 뉴타운 이제 이런 부분들과 입지가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파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개발로 인해서 슬럼화됐던 지역이 고급 주거 단지를 변모하게 되면 주변에 집가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중앙대라든지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 같은 경우도 전체 12개 세대, 그러니까 원룸 12개 세대 중에서 전 세대가 전부 다 대학생 임차 수요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대 수요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흑석동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나 이렇게 다 이제 철거해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밀려나는 수요자들이 상도동으로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의 또 임대 수요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역들이 고급화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금액대 주거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시 흑석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임대 수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잡겠습니다. 또한 7호선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권에 이제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석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그런 재개발 수요들을 좀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주거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대료도 많이 상승하고 주변의 집값까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오페라하우스 롤모델로 했던 노들서 복합문화기지 2018년도를 개장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도시기본계획 2030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세개 도시물을 재편성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로라든지 여의도, 뭐 강남권 이런 이제 중심 3개 도심을 재편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껴있는 지금 상도동 입지다 보니까 이런 개발 호재 파급 효과도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3룸 사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 135.5제곱미터, 연면적은 299.7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룸 12개 세대, 3룸 1개 세대 해서 총 13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 12개 호실은 전부 다 이제 임대가 완료가 됐고요. 전 세대 대학생 임차인 수요로 맞춰져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 보시는 바와 같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임대 금액인데 지금 똑같은 평형대의 강남권이나 이런 대치동, 논현동 쪽으로 가서 보시면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천에 한 60만 원 정도 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매물이랑 그렇게 임대 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도역 150m 초역세권에 한계도로 이면도로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임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임대 수요가 이제 12개 호실을 관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인분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의사항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 살펴보면 매매 금액 1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4억 3,8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지금 3룸이 공실이기 때문에 3룸을 전세를 마쳤을 때 한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금액 621만 원, 관리비 72만 원 합치면 한 7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예상 금액 한 5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5,2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다중주택 매물 되겠습니다.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고급 주거단지, 요즘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반포동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 투룸입니다. 대지 면적은 16.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2제곱미터, 그래서 12.5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평수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년도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6층에 2층 매물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이 가능하고 월세 시에는 3천에 130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2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전세는 한 3천만 원 정도, 월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임대수하고 입지 여건은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매물지 같은 경우는 7호선 고속터미널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또 9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한 부분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속터미널 3번 출구에서 도보로 걸으시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망을 좀 살펴보면 우측으로 보이시는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또 우측에 위쪽으로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이용하시기도 편리하시고 또 이제 신반포로 이용하시면 특히 이제 강남권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이시는 센트럴시티, 또한 이제 신세계백화점, JW 호텔, 다양한 이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밑으로 보이시는 이제 서리풀공원의 프리미엄도 같이 누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에 좀 지역적 특징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요즘에 많이 고급화되어 있는 가장 비싼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분양가도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분양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가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포 리체라든지 앞쪽에 보이는 자이, 또 이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30평대 지금 매매 가격이 15억 선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단한 입지 여건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추후에 지금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반포 센트럴 서밋,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다양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가 됐을 때에 대한 또 지역 가치 상승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학원가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지금 학군들이 굉장히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지만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들이 본 매물지 주변, 지금 리치 아파트 주변의 상가들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반포주공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 반포주공 쪽도 가시면 굉장히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에 대한 수요, 또 학원가도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부분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처에 이제 법조타운이라든지 병원들 이런 데 이제 임대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요.
센트럴시티 같은 데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도 굉장히 큰 임대 수요라고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간단히 살펴봐 드리면 장제터널이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장제터널 개통 예정이 완료가 되면 서초와 강남을 막고 있었던 서리풀공원과 정보사 부지가 뚫리면서 굉장히 강남 서초 쪽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그 서리풀공원과 이제 정보사 부지,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상업이나 복합시설이 지금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추후 이제 임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공사, 또 고속터미널 지하상 가도 리모델링 공사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 구조와 특징 설명해드리면 건축 면적이 16.8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41.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실평수가 12.5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평. 16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6층에 2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가서 전망을 보시면 그렇게 막혀 있어 답답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룸과 거실, 욕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2개 동 29개 가구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근데 근처에 자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이 많지도 않고 또 있으면 이렇게 1개 동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2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일반 다세대 빌라에서 볼 수 없었던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 주차를 다 쓰실 수가 있고 또 매물지, 그러니까 호실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를 같이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동하시기도 주차장도 굉장히 편리한 매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라든지 리체 아니면 근처에 상지 리치빌 같은 고급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가라든지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는 지역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체재인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도 동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또한 블록 내 공원 및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도로 같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본 매물지 주변이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한 대로 이렇게 이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좌우측으로 동서남북으로 살펴보시면 이쪽에 자이 아파트 위치되어 있죠. 또 리체, 3호 가든, 삼풍 아파트, 또 위에 고속터미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블럭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대지가 이쪽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셔도 실질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안쪽 골목 이면까지는 다 상가들이 이제 학원가 상가들이라든지 병원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세대나 빌라들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극히 드물다, 공급 지역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같이 반포동이라고 하더라도 또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넘어가는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가가 또 많이 더 저렴하고 임대료 금액도 이쪽과 많이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동 치고 굉장히 매력 있는 반포동 입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선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직접 가셔서 위치라든지 또 도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가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금액 3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2천만 원이고요. 또 보증금은 이제 3천에 월 130만 원 예상되겠습니다. 월세.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 됐을 때 전세 시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매물 다 소개해드렸고요. 모든 부동산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능빈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73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